페리온의 유적지와 군용이 추가된 건 출시 3년 만인 2006년 3월 23일이었습니다. 그 후 한 달 뒤 길드의 GP 시스템과 함께 등장한 길드 대항전은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없을 독특한 지역인 샤리니안을 탐사하는 그런 퀘스트였습니다만, 정확히는 페리온의 이쪽 지역만 샤리니안인 것은 아닙니다. 발굴대장 샨에 의하면 원래는 빅토리아 아일랜드 전역이 샤리니안 치하에 있었고, 슬리피 던전에 있는 석상이라든지 혹은 헤네시스 신부의 골렘의 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샤리니안이 존재했던 증거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페리온에 있는 이 유적지가 바로 샤리니안의 문명 중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죠. 발굴대장 샨이 에메랄드 타블렛이라는 유물을 해독한 결과 알게 된 것은 샤리니안에 남은 유적이 페리온 구석탱이에 있다라는 것과 전설 속의 보석인 루비안에 대한 단서가 이 유적 안 어딘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영원한 젊음을 보장하는 루비안을 가진 모두가 몰락했다라는 그 정보를 연결시켜서 샤리니안 또한 이 루비안 때문에 멸망했을 것이라 추정하고, 그 루비안을 찾기 위해 길드 대항전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강한 사람들을 모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얘네는 샤리니안 따위는 관심이 없고요. 결국 루비안이 목표였던 겁니다. 고고학하신다는 분들이 유물에만 관심이 있더라. 뭔가 좀 찜찜하지만 일단 빅뱅 전 길드 대항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좀 알아보자고요. 길드 대항전은 최소 6명, 최대 30명으로 이루어진 길드원들끼리 진행할 수 있는 파티 퀘스트입니다. 입장 신청은 길드마스터 혹은 부마스터가 해줘야 되며, 이 플레이 시 필요한 직업군들이 따로 있었는데, 공략글에 따르면 텔레포트가 가능한 마법사, 다크사이트와 헤이스트가 가능한 도적, 그리고 플래시 점프가 가능한 도적, 마지막으로 최종 보스를 처치할 만큼 강한 딜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레벨 20 이상 30 이하인 유저가 1명 또 필요한데 레벨 제한이 걸려있는 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드 대항전을 시작하려면 말씀드렸듯이 마스터나 부마스터가 NPC 슈행에게 입장 신청을 해주어야 하며, 입장 신청 후 필요한 인원들이 모두 모여서 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총 인원은 최소 6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되고요. 이게 또 진행도 귀찮은데 도중에 누군가 나가가지고 6인 미만이 되면은 경고문이 뜨면서 이렇게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팀워크가 아주 중요한 퀘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맵에 입장한 후 3분의 시간이 지나면 샤리니안으로 통하는 포탈이 열린다고 하며, 퀘스트에 걸린 제한 시간은 이제 타이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90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맵인 수호의 골짜기입니다. 이 맵에서 샤리니안에 입장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해당 맵에는 군데군데 보라색 광맥이 박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저들은 이 광맥을 일반 공격으로 쳐서 드롭되는 귀고리인 수호석을 장착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거를 안 끼면 이 맵에 입장하자마자 아무 이유 없이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경험치는 1%밖에 까지진 않지만 그 경험치도 소중하니까요. 귀고리에 착하신 분들에게 미안하지만 끼고 계신 귀고리는 내려놓고 갈아 끼우십시오. 그 이후에 나오는 맵은 유적의 입구, 이제 수호석을 진짜 제대로 꼈는지 최종 점검하는 장소 및, 이게 이제 나중에 맞아 죽거나 수호석 실수로 뺏어 죽거나 했을 경우에 부활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죽는다 해서 바로 리타이어는 아니고 다시 왔던 길로 가서 다시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거죠. 맵 우측으로 쭉 가니까 이제 슬슬 성벽 구조물이 보이네요. 이제 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샤리니안 성문입니다. 800대 600인 모니터 화면에는 다 들어오지도 못할 만큼 좌우로 긴 맵이 등장합니다만 초장부터 좀 복잡한 퀘스트입니다. 이 길쭉한 맵에는 조형물들이 그득그득한데요. 좌측에는 총 11개, 우측에는 8개, 중앙에는 1개, 이렇게 해서 총 20개의 석상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석상들이 랜덤한 순서대로 번쩍이게 되는데, 이 순서들을 외웠다가 동일한 순서대로 쳐주면 되는 그런 퀘스트가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보고 파악할 수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최소 2명 이상의 사람이 붙어서 어느 석상이 빛나는지를 체크해줘야 됩니다. 제일 고전적인 방법은 왼쪽 위, 왼쪽 중앙, 왼쪽 아래, 그리고 정중앙, 그리고 우측 위, 우측 중앙, 우측 아래, 이렇게 7명이 커버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반짝인 순서대로 동전을 10원, 50원, 100원 이렇게 한두 개씩 뿌리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냥 어차피 각 섹터는 한 화면 안에 꽉 들어차기 때문에 2명만 좌우에 퍼져서 체크해줘도 되긴 합니다. 중요한 거는 퀘스트를 진행하는 인원 외에는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짜져 있는 것도 퀘스트 진행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라운드는 총 3라운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차례대로 4번, 5번, 그리고 6번 빛납니다. 이 빛나는 석상의 위치를 잘 확인하고 채팅창에 로그처럼 기록해 두기만 하면 되며, 그 이후에는 기록한 순서대로 석상을 다시 쳐주면 됩니다. 각 유저들이 기록한 순서대로 석상을 친 후에는 이제 내가 몇 번째 순번으로 쳤는지도 기록을 해주면 플레이가 더 쉽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3라운드를 반복하면은 클리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맵은 이제 나중에 해적 캡틴 4차에 에어스트라이크 스킬을 얻는 퀘스트를 수행을 할 때 1인 버전으로 소형화돼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클리어 이후 성체로 가는 길을 통해서 성체 내부로 진입하시면 되며, 성체 내부에서 더 본격적인 미션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사의 홀입니다.
이곳은 입구와 출구를 제외하더라도 포탈이 4개나 되는 메인 맵입니다. 스토리상으로는 이 지역을 침략한 최종 보스인 에레고스가 샤레니안을 지키고 있던 롱기노스 창을 모두 봉인한 후에 방어벽을 허문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이 유저들은 각 방에 들어와서 미션을 수행하고 롱기노스 창 4개의 봉인을 모두 해제해서 막히는 앞길을 뚫어줘야 됩니다. 시작 전에 파티원들이 원활하게 퀘스트를 깰 수 있게 헤이스트 주는 건 잊지 마시고요. 도적과 마법사를 제외한 나머지 유저들은 중앙 하단에 있는 명예의 방으로 들어갑시다. 4개의 방 중 첫 번째 맵은 바로 명예의 방. 명예의 방은 장애물 점프 맵이 나란히 3개가 존재하는 방인데요. 유저들은 각 라인을 타고 올라가서 롱기누스 창 1개씩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뭐 한 명이 가도 되기는 될 텐데 이 창이 고유 아이템이라서 한 명이 2개 이상 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럿이서 하는 게 좀 더 빠르고 좋을 것 같아요. 장애물들을 피해서 맨 위쪽으로 올라가서 봉인되어 있는 창을 때리게 되면요, 봉인되어 있던 사슬이 풀리고 특별한 아이템인 롱기누스 창이 드롭되게 되는데요. 박첨지의 수박 그리고 차원 균열의 조각처럼 이렇게 특대형 스프라이트가 사용된 아이템이고요. 특이한 점이 이 아이템은 그냥 죽기 버튼을 누른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획득 점이라고 할까요? 그 점이 아이템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점프해서 먹어야 합니다. 점프해서 특정 동작을 수행해야 하는 기믹은 이후에도 아모리아 파티 퀘스트에서 한번 등장을 합니다만 그 시초가 바로 이 롱기누스 창이라는 것이죠. 아니 근데 여기서 나오는 창은 3개인데 아니 창 4개 모아야 된다며? 그 나머지 창 하나를 얻기 위해서 도적과 마법사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메인 홀에서 맵 정중앙에 있는 용맹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한 번도 본 적 없던 몬스터인 머슬스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이제 마스터 머슬스톤이고요. 메이플 좀 아시는 분들이 어렴풋이 알고 계시는 그 다짜마자 뒤져버리는 개는 아니고요. 이 친구는 레벨은 65에 체력은 4만이기 때문에 딜이 좀 되는 분들이 가서 같이 처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스터 머슬스톤들을 잡다 보면은 이렇게 황금색 열쇠가 하나 드랍이 되는데요, 열쇠를 얻으면 맵에서 다시 나온 후 홀 상단에 있는 포탈에 열쇠를 떨어뜨리게 되면은 잠시 후 입구가 열리면서 신념의 방으로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신념의 방은요, 위쪽 루트랑 아래쪽 루트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제 아래쪽 루트를 좀 선행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앞에 있는 돌무더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가 없는데 텔레포트를 마스터한 마법사가 가서 딸깍 하게 되면은 돌무더기를 스킵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끝까지 가시면 이제 또 다른 돌무더기가 보이는데 이거 되게 엄청 오래 쳐야 됩니다. 보니까 한 30대 정도는 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졸라게 쳐서 벽도 허물고 상자도 까고 하면은 낡은 열쇠라는 아이템이 드랍이 됩니다. 마법사는 드롭된 그 아이템들을 얻고 돌아와서 도적에게 패스. 도적은 이제 위쪽 루트를 타게 되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즉사당하는 머슬스톤, 다크 머슬스톤이라고 하는데 이게 스펙을 보시면 못 잡고요. 어차피 다른 슈퍼 몬스터들처럼 이제 미스만 뜨기 때문에 잡을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물론 속성과 관계없이 몬스터에게 무조건 퍼센트 데미지를 주는 섀도우 웹과 그리고 몸빵으로 무조건적인 데미지를 주는 파워가드라면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거리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다크사이트 쓰고 가시길 바랍니다. 제발. 이렇게 맵 끝으로 가서 열쇠를 떨구고요, 열린 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서약의 방 왼쪽에 봉인된 롱기누스 창이 보입니다. 창 또 때려서 점프해서 얻어주시면 되고요. 모두 얻었으면 홀로 모입시다. 그리고 참고로 캡틴 퀘스트에서 샤레니안의 성문이 재탕됐던 것처럼 섀도우의 암살 퀘스트에서는 이 다크 머슬스톤이 재탕돼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창을 가진 사람이 4명이 됐으니까 홀 우측 위에 있는 포탈인 정의의 방으로 들어갑시다. 이것도 역시나 장애물 맵인데요,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헤이스트가 필수적인 맵이기 때문에 헤이스트를 한번 주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얻었었던 각 롱기노스 창을 맵 위에 올라가서 뿌린 후 활성화시켜주면 되는데요, 올라가는 거는 사실 인내심만 있다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창 4개를 모두 활성화시켜주면 효과음과 함께 이제 화면이 흔들리는 연출이 나오고요, 홀 우측 아래에 있던 문의 봉인이 풀리게 되면서 다음 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중앙 통로라는 쉼터 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만 이 다음 맵인 현자의 분수 맵을 목전에 두고 2가지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레벨 66인 블랙 고스트 그리고 미스트 고스트라는 몬스터가 바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몬스터들이 사망할 정도로 스펙이 낮으시다면 몬스터들이 클리어될 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몬스터들을 잡고 나면 퀘스트 전용 기타템 4가지 종류 중 2종이 드랍이 되는데 이 아이템들은 파티장의 획득에서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서요, 몬스터 청소가 다 끝나게 되면은 파티장은 중앙에 있는 분수 조각상에게 말을 걸게 되는데, 중앙에 있는 이 4가지 조각상들은 샤레니안의 충신들이었으며 왕에게 받은 하사품들을 이제 보물처럼 여겼었다면서 각 동상에게 알맞은 하사품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아이템의 종류는 이렇게 4가지입니다만 꼭 무조건 4가지 종류가 모두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는 일반 파티원들에게는 알 필요가 전혀 없고요. 파티장이 여기서 간 보고 있는 동안 알잘딱 해야 됩니다. 양쪽에 있는 맵으로 들어가셔서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는 나머지 2종의 아이템을 파티장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캐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파티장은 우선 얻어놨던 2종의 아이템 중 한 종류를 아래 재단에 1개씩 총 4개 뿌립니다. 그러면은 분수 조각상은 현재 파티장이 뿌린 조합 중 몇 개가 올바른지, 그리고 만일 4가지 아이템 중 정답에 포함되지 않는 아이템을 뿌렸다면 현재 도전 중인 조합 중에 쓸모없는 아이템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까지를 말을 해주는데요. 우리는 이 힌트를 참고해서 각 석상에 맞는 아이템을 순서까지 맞춰서 클리어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7번 실패할 경우 조합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추리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얻어둔 훈장과 두루마리 중 이제 두루마리 4개를 쫙 뿌렸는데, 조각상이 내 조각상 중 하나는 맞다고 하고 나머지 셋은 모르겠다고 한다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중 1개는 제대로 둔 것이고요, 나머지 3개는 잘못된 것이긴 한데, 일단은 맨 왼쪽이 맞다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 아이템 3개를 회수한 후에 빈 공간에 훈장 3개를 뿌립니다. 그런 후에 조각상에게 말을 걸면은 내 조각상 중 하나는 맞다고 하고 하나는 잘못되었다고 하고 나머지 둘은 모르겠다고 한다 라고 했다고 칩시다. 이 말인즉슨 하나는 올바른 위치에 뒀고요, 하나는 정답의 구성 요소긴 한데 엉뚱한 곳에 놓여 있고요, 나머지 2개는 이게 아니라 다른 아이템이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칸에 두루마리가 정답이라고 가정하고 시작했으니까 그것이 맞는지부터 검증해야 됩니다. 두루마리를 2번째 칸으로 옮기고 다시 시도해 보자고요. 그러면 조각상은 하나는 맞다고, 또 하나는 틀렸다고, 그리고 나머지 둘은 모르겠다고 한다 라고 합니다. 두루마리를 또 옮겨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조각상은요, 둘은 맞다고 하고 둘은 모르겠다고 한다 라고 하네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3번째, 4번째 칸은 두루마리랑 훈장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제 양쪽 방에 있는 또 다른 아이템들이 필요한 시점이죠. 열심히 양쪽 방에 들어가서 아이템을 캐고 있는 파티원들을 불러서 700년산 내키술 혹은 오래된 음식 이 중에 한 종류를 2개 나란히 나머지 칸에 뿌려보자고요. 음식부터 한번 뿌려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고 말을 걸어보면은 분수 조각상은 여전히 둘은 맞다고 하고 둘은 모르겠다고 한다 라고 합니다. 끝났네요. 이제 여기 놓여져 있는 음식 2개를 내키술 2개로 교체를 해봅시다. 맞았네요. 통과합니다. 자, 이런 추론을 통해서 7번의 트라이대로 클리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게 한 번 틀리면요, 벌칙으로 막 몬스터를 몇 마리씩 소환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틀리는 거는 무제한으로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여기다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사냥을 하는 경파가 성행하기도 했다는, 쓰여있는 내용들에 따르면 64렙짜리가 하루에 사업을 한다고도 하네요. 일단은 구름공원이나 차벌보다는 여기가 낫군요. 아무튼간에 이쪽을 지나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지하수로입니다. 지하수로 입구에 보시면요, 샤렌 3세의 유언장이 보이는데요. 내용을 대충 읽어보면은 이제 샤렌 3세는 영원한 젊음을 보장하는 보석인 루비안을 지키기 위해서 악마 에레고스를 불러내서 계약하려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소환된 에레고스가 명령에 따르기는커녕 루비안의 마력에 이끌려서 루비안을 빼앗기 위해 샤렌을 침략한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와중에 왕은 이제 빤스런을 하다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채통을 못 지키고 죽은 게 억울하니까 이 수로를 돌아가지고 샤렌 3세의 옷가지들을 찾아 아래부터 입혀달라고 합니다. 뭔가 이 스크립트도 그렇고 나오는 게 약간 뭔가 쯔꾸로 게임 중에 막 마녀의 집 느낌이 좀 나네요. 저만 그런가요? 이 맵은요, 크게 4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구역당 들어갈 수 있어 보이는 구멍들은 많지만 대부분 꽝이고요, 1개의 구멍씩만 제대로 된 포탈입니다. 그래서 각 구역마다 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나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히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렇게 들어가면 또 새로운 몬스터인 퍼펫 골렘이 나오는데요. 이거 그냥 다 쳐 때려잡고 나오는 아이템들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모으신 아이템들을 오른쪽에 있는 포탈에 갖다 떨궈주시면은 다음 맵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나온 맵에서 장애물들을 계속 뛰어넘어서 우측 끝까지 가면 나오는 박스를 통해 샤렌 3세의 바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순한 장애물 맵이지만은 여기는 또 헤이스트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플래시 점프를 사용할 수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허밋이 들어가기 적당합니다. 대충 여기저기 막 뛰어 넘어가지고 맨 오른쪽 끝까지만 도달할 수 있다면 샤렌 3세의 신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곳은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입장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레벨 30 이하의 유저가 필요했던 진짜 이유입니다. 레벨 제한이 있죠. 근데 왜 20레벨 이상이라 그랬냐? 여기 안에서만 등장하는 특수 슬라임, 그러니까 악마 슬라임을 잡아내야 되는데 얘네 레벨이 23이고요. 체력이 1000에 달하기 때문이죠. 뭐 레벨이 좀 낮더라도 얘네들을 잡을 스펙만 좀 된다면 괜찮긴 할 텐데요. 첫 번째 맵에 있는 악마 슬라임들을 모두 잡아내고 나오는 증표들을 모두 모으고 똑같이 우측 위에 문 앞에 뿌려가지고 문을 열어줍시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장애물 맵들을 통과해서 맨 왼쪽 끝까지 가게 된다면 샤렌 3세의 왕관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곳은 4차 전직을 한 마법사나 캡틴, 그렇지 않다면 이제 원거리 격수가 필요한데요. 안에 들어가시면은 주니어 가고일이 등장해서 이들을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한 마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른 포탈을 통해 들어가서 원거리 공격을 통해 잡아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광역기, 제네시스, 에어스트라이크 이런 걸로 쫙 쓸어주시면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과고일들에게서 나오는 기타 템들을 모두 모아서 똑같이 뿌려준 후 다음 맵에서 열심히 노가다를 뛰셔서 맨 위에 있는 박스를 까게 되시면요, 샤렌 3세의 상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샤렌 3세가 빤스런 한 후에 죽은 곳으로 가면 되거든요. 마지막 그 가고일 잡는 맵 지나가지고 나오는 장애물 맵에서 그냥 무시하고 쭉 가면 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샤렌이 유언장에 적었던 대로 아래부터, 그러니까 신발, 바지, 상의, 왕관 순서대로 뿌려주게 되면요, 하나씩 신고 입어가지고 샤렌 3세의 영혼이 등장하게 됩니다. 클리어입니다. 이제 마지막 전투만 남은 것 같은데요. 에레고스가 있는 왕좌 앞인 왕의 회랑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는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플레이어의 죽음이 트리거가 돼서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수호석의 힘으로, 그러니까 수호석을 문에 뿌려서 문을 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은 경험치가 1%가 깎이고 그 경험치의 부담이 제일 적은 그 30레벨 이하의 그 친구가 희생을 하는 것 뿐인 거죠. 아무튼 그리해서 수호석 뿌리고 에레고스 쳐 잡으러 들어갑시다. 죽은 애는 어떡하냐고요? 부활 장소가 있잖아요. 그거 다 거슬러서 다시 여기까지 오든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에레고스입니다. 맵 측면 왕좌에 보이는 루비안을 공격해서 부수면요, 에레고스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돈 좀 많이 뿌려놓고 에레고스 등장과 함께 다 터쳐버리면 클리어입니다. 자,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정보 장난이고요. 일단 에레고스를 잡을 만한 유저들만 좀 자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를테면요, 데미지는 이렇게 3000 후반대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뻥을 받고도 체력이 4000이 안되면 그냥 왼쪽 끝에 숨어있는 게 낫겠죠. 자, 공략 정보 같은 걸 둘러보면요, 에레고스를 중심으로 양쪽에 석상들이 2개씩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왼쪽 석상이 법사랑 체력 낮은 격수들에게 그 굉장히 위험한 버프 해제를 시전한다고 하니까 왼쪽에 있는 사자상이랑 기사상을 전부 없애야 정상적인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왼쪽에서 때리니까 자연적으로 타격되기도 하겠지만요. 에레고스의 레벨은 115, 체력은 170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에 석상들의 체력을 전부 더하게 되면은 총 360만의 체력을 까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따라서 레벨 110 언저리 유저들끼리 가서 해도 되고요. 레벨 좀 높은 유저 내지는 4차 선직을 완료한 유저가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굉장히 수월하게 격파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드롭되는 아이템은 루비안. 이 아이템을 획득하면 길드 대항전은 종료되고요, 보너스 룸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에레고스에서 드롭되는 아이템이 하나 더 있다는 걸 아시나요? 몬스터북용 에레고스 카드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에레고스 조번이라고 해갖고 이 턱뼈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한국 메이플에는 없었던 아이템이었을 것 같은데요. NLC의 그 비거 밴 안에 있는 존 베리케이드를 통해서 버스헌터 장비 시리즈 중 몇 개를 제작하는 재료로 쓰이기도 하고요. 메이플스토리 ITCG 카드팩에 적힌 코드를 이용해서 랜덤하게 얻을 수 있었 리들리 스톤과 함께 크림슨넛 킵 입구에 있는 리들리 NPC에게 갖다 주면은 랜덤 보상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고대의 대마법사라는 떡밥에 걸맞게 나오는 보상 아이템들 중 눈에 띄는 것들은 마법사 전용 마스터리북, 드래곤 완드, 드래곤 스태프, 그리고 인트 2가 기본으로 달려있는 레드 에메랄드 이어링, 그리고 럭 제한이 80인 102제 스태프인 둠스데이 스태프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다 이거죠. 아무튼 간에 에레고스를 잡았으니까 리워드를 받아야겠죠. 루비안을 소지한 채로 비호 속성에게 말을 걸게 되면요, 모든 퀘스트가 완료된과 동시에 보물창고 맵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보너스 맵의 제한 시간은요 40초입니다. 일반적인 보너스 맵들이 1분인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만 그만큼 강력한 보상들이 나올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자를 다 까지도 못할 정도로 짧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아이템들은 대부분 마스터리북. 이 중에 주력 스킬이라서 이제 수요가 많은 마스터리북들은 무엇이 있느냐, 이제 어드밴스드 콤보 30북, 그리고 폭풍의 시 20북, 부메랑 스텝 30북,
암살 30북, 배틀식 캐논 30북 등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폭풍의 시 20북은요, 뉴트 주니어 중에 이제 변신하는 뉴트 주니어를 잡았을 때 등장하는 몬스터인 변신한 네스트 골렘을 잡아냈을 때 0.0008% 확률로 등장하는 이런 미친 마스터리 북이다 보니까 사실상 네스트 골렘을 잡아서 뽑는 것보다는 길드 대항전에서 나오길 기대하는 게 더 나은 수준입니다. 물론 현실은 쓸데없는 잡템들만 나오지만요. 네, 여기까지가 2006년 4월에 추가되었었던 길드 대항전입니다. 이런 완성도를 가진 컨텐츠가 2006년 4월에 추가될 정도면 거진 2005년에 시작된 프로젝트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빅토리아 아일랜드가 사실 샤레니안 치하였다. 멸망하는 샤레니안의 왕국 유적은 페어로보였던 페리온 동쪽에 위치해 있었다. 샤레니안에는 젊음을 보장하는 루비안이란 보석이 있었고, 샤렌 3세라는 왕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악마를 소환하는 미친 짓거리를 한 결과 그 왕궁 그리고 그 왕국까지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이런 구체적인 설정, 특히나 메이플스토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수많은 몬스터들, 곳곳에 흩어진 힌트들을 통해서 해결법을 추론하는 진행 방식,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기준으로 봐도 고퀄인 공들인 도트들을 만들어냈다는 게 이게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특히나 이 샤레니안에 관련된 얘기들은요, 빅뱅 후 차원의 도서관에서 샤레니안의 기사라는 이름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차원의 도서관 쪽까지는 진행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인 말로는 원본 스토리를 훼손하지 않고 스토리 고증에 충실했던 몇 안 되는 좋은 컨텐츠라고 하니까 봄리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근데요, 발굴대장 샤는 이후에 섀도우의 암살 퀘스트에서 유적지의 보물을 빼돌린 이력이 있습니다. 아마 루비안을 찾기 위해 개최했다는 그 길드 대항전도 어쩌면 그 루비안을 손쉽게 손에 넣기 위해 사람들이 힘을 이용하려 한 샤의 계략이 아니었을까란 생각도 약간 드네요. 자,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메이플홀릭 구독해주세요.